입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세 분의 투마치 토커예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오늘 2시간 3시간 확대 편성해야 돼요. 과방위 가야 되죠. 법사위 가야 되죠. 대통령실 가야 되죠. 또 여사 봐야 되죠. 여사 가야 돼, 여사. 여사 해야 되죠. 지금 뭐 그냥 원하는 거 하나만 찍어서 인서트 들을 것도 너무 네.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이게 저 난장판에 그저 그 시발점이 됐는데 어제 법사위보다 더 셌어요. 사실 어제도 법사위가 1등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는 제가 봤을 때 과방위가 난장판 순서라면 1등입니다. 예, 과방위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저 화면으로 뭐 욕설이 띄워지고 육성으로 뭐 말 그대로 육두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일단 어제 과방위 현장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영상이.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인성 광고를 이렇게 영상. 자,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나가 그러면 나가라고. 가방에서 참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의원한테 욕 보낸 부분은 내가 사과할 일이다. 욕을 보낼만 하니까 보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장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 박의원 이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따고 다 했는데 정리시켜주세요. 정리했어요. 나가 너. 일단 찌질한 XR라는 박정훈 의원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박정훈 의원, 그리고 중간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목소리, 그리고 이제 박정훈 의원의 이 한심한 XSR 요까지 들어보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네. 고난의 행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1등이라서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길고 하면서 현타가 오실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도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정리하기 전에 예. 그냥 둘이 밖에 나가서 그 네티즌 용어로 현피를 떠라 그냥. 전혀 이 국정과 관련이 없는 이런 감정 싸움을 왜 과방위에서 하느냐 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작이 언제였냐면은 9월 2일로 거슬러 올라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상임위가 열렸는데 당시에 이제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너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다고 시끄럽게 하니까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김우영 의원하고 한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로 감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 멱살도 잡고 뭐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박정훈 의원이 그래서 9월 5일에 사흘 뒤에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2일에 먼저 문자를 보냈네요. 그래서 한 번은 박정훈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왜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정훈 의원의 주장은 화해를 하려고 보냈다라는 건데 9월 5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우영 의원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내란 이런 거를 얘기를 12.12를 군사 쿠데타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특정 의원에 대해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박정훈 의원의 장인이 그 건교부 장관 이제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 그때 교통부 장관이었죠. 교통부 장관 차규현 전 교통부 장관이라고 이제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이 니네 박정훈 너희 가족 아니야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9월 5일에 에휴 이 찌질한 놈아 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문자를. 예, 그런데 박정훈 의원의 주장은 그렇게 자기가 찌질한 놈만 보냈고 김우영 의원도 이 XX야라고 욕설을 보냈다라는 건데 김우영 의원이 이제 한 달여 지나가지고 지금 공개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보낸 욕설은 가리고 이 XX는 가리고 이것만 이 찌질한 노마만 공개를 하니까 이게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가족도 연좌제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최근에 과방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김현지 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과방위에 이제 김우영 의원이 공개를 했을 때 박정훈 의원의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딸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감정이 하다가 이제 육두문자까지 전국에 다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등 정보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나가서 그냥 주먹 다짐을 조용히 하시라 두 예. 분이서. 예. 정보 가치를 굳이 얘기한다면 국회 수준이 정말 낮아졌다. 요 정보 가치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그냥 양비론이냐? 저는 둘 중에 누가 잘못했냐? 서로 이제 고성으로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멱살 막 잡다가 비유하자면 예. 박정훈 의원이 주먹을 날린 거라고 봐요. 어? 뭐 원인이나 이런 걸 보면 김우영 의원이 전 잘못했다고 보는데 예. 생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에서 예. 한심한 XX 이 부분은 그건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직접적으로 문자로 뭐 찌질한 애 보낸 거 이게 아니고 그거는 둘 사이에 예. 있었던 일이죠. 예. 둘 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저는 뭐 김우영 의원이 이제 박정훈 의원의 장인의 과거 사진을 나오면서 사실 발언한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예.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장인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닐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둘 사이에 계속 그런 게 오가는 중에 예. 국회 내에서 꺼낸 것도 김우영 의원도 뭐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서 꺼낸 것도 잘못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욕설을 한 건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품격이 둘 다 없는데 주먹을 누가 먼저 때렸냐? 이걸 놓고 그다음에 저는 박정훈 의원이라고 보고 예. 박정훈 의원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고 저는 박정훈 의원이 할 거라고 봐요.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그래요. 예. 저는 제가 볼 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 뭐 폭력 부분에서는 저 뭐냐 우리 김우영 의원 할 말이 없는 게 그때 9월 그 상황에서는 멱살을 잡은 거 진짜 실제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은 거는 김우영 의원이었어요. 예. 김우영 의원이 이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가 이제 여당 거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이니까 상임위원장실은 여당 의원이 쓰고 야당 의원들은 소회의실을 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시비가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만 있는 방에 김우영 의원이 들어와서 다시 시비를 시작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시비를 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박정훈 의원하고 얘기하다가 멱살 잡기까지 나온 건데 그거는 김우영 의원이 한 것으로 그때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욕설 부분에서는 이 건과는 별건이지만 김우영 의원은 지금 상당히 화제를 많이 모은 것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나왔을 때 판사 주제에 이뭐 저거 임마 뭐부터 시작해서 그거 그저 중인 역시 중인 환실의 욕설을 한 그런 또 경력이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지금 사실 다 저 보기 싫은 장면 연출한 점에서 저는 그건 다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많은데 왜 그럼 하등 이렇게 문제가 하등 국정과는 관련이 없는 이런 지금 문제가 이게 돌출이 됐느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 관련이 있느냐 그 직전에 박정훈 의원이 저 뭐냐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지금 두 가지를 일종의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김저 뭐냐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 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판결문 내용을 내가 확보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과거에 그 저 이재명 저 시장 시절에 그 난동으로 저 본인도 또 이재명 시장과 함께 공범으로 해가지고 전과 지금 저 뭐냐 유죄를 받은 게 있어서 지금 전과 1범이 아니고 2범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저 직접 그 뭐 자료를 가지고 폭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 직후에 돌연 이 사건은 지금 좀 전에 두 분이 말했듯이 전혀 지금 사실 뭐 이 국회나 국정과 관련이 없고 또 시일을 보더라도 벌써 거의 뭐 한 달 훨씬 전 일이잖아요. 9월 초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왜 굳이 지금 그걸 꺼냈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지금 정권의 아픈 곳을 굉장히 직격을 한 박정훈 의원한테 뭔가 오더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얘 좀 공격해라. 아주 기분 나쁜 메시지를 했으니까 이 메신저를 좀 공격을 해라. 라는 오더 내지 아니면은 김우영 의원의 자발적인 그런 공격이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박정훈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얘기하면 비유적인 것이고 선을 다들 둘 다 선을 넘었죠. 둘 다 부적절한데 어쨌든 생중계되는 국회 방송에서 욕설을 한 것 이게 결정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만약 사과를 안 하면 그건 김우영 의원이 비난을 받겠죠. 일단 지금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저 김우영 의원을 폭행하고 그 9월 초에 멱살 잡은 거,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전화번호 공개한 거,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폭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두 개로 이제 고소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김우영 의원은 뭐 또 욕설을 한 걸 가지고 모욕으로 고소할지는 그거는 맞고 살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여의도 일이 또 소초고도로 간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가 어쨌든 간에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있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좌우지간 정말 김현지라는 이 세 글자가 정말 그 국회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잘못 썼네. 김우영 의원이
박정원 의원을 폭행했다는 그렇죠. 혐의. 네, 사실 그거 그죠? 제가 바로 그렇죠. 잡아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로 제가 이제 감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우영 의원이 박정원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혐의. 그렇죠. 요걸로 그렇습니다. 박정원 의원 측이 김우영 의원을 폭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어제 이제 네.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박정훈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일단 9월 2일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야당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김우영 의원이 전화를 하면서 들어와서 시끄럽게 해서 나가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고 고성유고고 멱살잡이다. 이게 이제 박정훈 의원의 주장인데 아마 이제 나가달라 하는 과정에서 발언들이 좀 거칠게 나갔겠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에스컬레이트 돼서 양쪽에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멱살을 먼저 김우영 의원이 잡은 게 박정훈 주장에 따르면 그걸 먼저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김장겸 의원도 어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건 뭐 김우영 의원도 잘못했죠. 근데 그게 어쨌든 양쪽이 고성으로 싸우다가 벌어진 일으로 보고 아마 저는 박정훈 의원이 2일 날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도 박정훈 의원 스타일로 보면 그냥 풀자. 본인은 이제 네. 화해하려고 그렇게 문자 그렇죠. 보낸 건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해석은 돼요. 문자를 보면. 네.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요 얘기하다가 네. 중요한 건 박정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현지 실장의 경기 동부연합 연결설이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전과가 하나 더 있었다면서 그 이야기.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경기 동부연합 연결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정원 의원 먼저 결론부터 좀 짧게 말하자면은 박정원 의원이 이 운동권이나 이쪽 진보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2010년에 이제 출마를 했죠. 그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때 김미희 이 통진당 그때는 통진당이 아니었어요. 민주노동당이었어요. 그때는 이 통진당은 2011년에 생겼고요.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 의원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성남시장 단일화를 했는데 그 가교 역할을 이 김현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김미희는 민주노동당이고 나중에 통진당이고 여기는 경기동부연합이네. 그럼 여기는 빨갱이네. 주사파네. 그러면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김현지도 그러면 주사파네. 여기는 다 주사파네. 이런 지금 논리 기적의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짧게 얘기를 하면은 경기동부연합이 뭐냐. 1991년에 이제 노태우 정부 말기에 전국연합이라는 게 생겨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인데 보통 전국연합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운동권 단체들이 공안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좀 각계약진하지 말고 힘을 합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농, 전교조 그리고 뭐 전대협, 뭐 학생운동 전대협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무슨 그런 시민사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지역별로 연합이 생겨요. 그게 예를 들면 광주 전남연합, 전북연합, 대구 경북연합, 울산연합, 부산연합, 인천연합,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은 이를테면 용인, 성남, 하남, 경기 광주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의 경기동부연합이라고 다 칭한 건데 이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이석기가 있습니다. 용인 그 외대 용인 캠퍼스 82학번 학생회장 출신인 이석기가 있어서 여기가 주사파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럼 김미희 의원이 그러면 주사파냐? 증거를 대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증거 없이 맨날 의혹 제기하냐라고 하는데 경기동부 연합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모든 그 성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다 주사파예요. 그러면 김미희 의원이 그럼 주사파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박정원 의원이 제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동부 연합이네 주사파네 그러면 다 너희는 다 주사파야. 이건 기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색깔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짚었다는 제기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당연히 같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은 알겠죠. 왜 몰라요? 그러니까 김미희를 아는 게 김현지가 김미희를 알면은 문제인가요? 단일화를 추진하면은 이게 지금 주사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헛다리를 짚고 무리한 지금 몰랐던지 무식하던지 아니면은 아니 알면서도 왜곡을 했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강천호 의원과 박성태 실장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준일 평론가의 문제 제기. 일단 김미희 의원하고 뭐 친하게 지냈다든가 거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줬다라는 뭐 이런 취지의 말들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적인 그런 친분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그 당시 11 운동이라든가 업무상으로도 뭔가 서로 간에 좀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좀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뭔지 이거는 분명히 이제 판결문에 적시돼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제 그 자체로서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판결문에 나온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당연하죠. 사실관계죠. 그거 자체로는 그거 자체 지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자체가 예. 그 자체가 지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정말 김현지 씨가 경기 동부연합의 뭐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내지 거기에 깊이 들어갈 사람이냐 예. 요거까지는 단정할 수 없죠. 그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경기 동부연합 내지 그 굉장히 그 하여간 그 통진당 세력인 김미원하고 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 같은 것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는 주목하겠지만 그렇게 더 나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 또 하나 제가 저 성남 현지발로 취재를 한 것은 성남 이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성남 현지. 그 이제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성남의 현지라는 뜻입니다. 예. 성남 현지 사람들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예. 오히려 NL보다는 PD 쪽 계열로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NL 계열 또 더 들어가면 주사파. 소위 그렇죠. 예, 말하는 좀 거리가 그런 멀다. 쪽이어야 예. 그런 쪽이어야 이제 사실은 통진단 세력하고 가까운 게 좀 더 설명이 쉽죠. 예. 그런데 일단 PD 계열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아직 근데 정확한 사실은 다 누구나 모릅니다. 예. 그럼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PD 계열인 것이 더 가깝다고 보이고요. 예. 만약에 또 하나 이제 이거 가설은 이거죠. 만약에 정말 그럼 NL 개고 정말 그렇게 이제 경기 동부연합하고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재명 변호사 쪽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신상진 시장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성남시장. 그래서 이 신상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원래 옛날에는 성남시에서 알아주는 진보 계열 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 두 사람이 성남 시민 모임을 같이 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지금 바로 이른바 김현지 씨가 성남에 입성하게 된 계기도 예. 1998년 김현지 씨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 때 예. 당시 성남 시민 모임을 이제 주도하고 있던 그 신상진 시장한테 그때는 이제 의사죠. 예. 그 역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형님 우리 여기에 사무국장 밑에 실무간사가 필요한데 실무간사에 괜찮은 지금 막 대학 졸업한 괜찮은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얘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한번 면접을 보자 해가지고 그 무슨 음식점에서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예. 김현지 씨를 일종의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 누구야 그 신상진 시장하고 예. 그때 신상진 의사죠. 신상진 의사하고 그 이재명 변호사가 김현지 막 대학을 갓 졸업한 예. 그 김현지 씨를 면접을 받고 괜찮네 해가지고 썼대요. 예. 그래서 2년여간 신상진 시장이 이렇게 같이 일을 했답니다. 예.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기억은 그냥 나름 그냥 똑똑하게 일하는 친구 정도로 이제 봤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변호사가 데리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데리고 와서 예, 성남시에 입성을 시켰다는 것인데 예.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들은 것은 그때 이 김현지 씨는 약간 PD 계열 오. 그런 쪽의 좀 사람으로 보인다는 예. 게 이런 얘기를 전해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21세기 연합이라고 예. 박원석 의원도 거기 성남 시민 있었고 모임이 이제 그쪽으로 성남 의제 21로 이제 가죠. 네. 굳이 따진다면 NL 계열인데 예. 사실은 비주사파.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독재라고 규정하는 예. 그쪽이에요. 그래서 NL인데 NL 중에서도 비주사파 사실은 반북 NL이죠. 반북 NL. 소수죠. 예. 소수여서 예. 뭐 서울대 몇 있고 당시 상명여대도 있었고 뭐 사실은 90년대부터 보면 예. 이른바 학생운동권에서 수많은 분파가 일어나고 내부 그 맞아요. 투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 이석기가 나중에 통진당 대표가 되고 대표는 안 돼 해체가 되고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경기 동부연합이 그거냐? 그거는 그렇게 박정훈 의원 주장처럼 얘기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노조에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간첩이 그 노조가 예.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단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일탈을 한 거죠. 네. 똑같은 논리라면 박정훈 의원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돼요. 그 반에 1호 당원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내란당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게 되는 거죠. 한 명 가지고 그렇죠. 단체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또 경기 동부연합은 기본적으로 그 주사파 NL 쪽과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아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건 아마 박정훈 의원도 알 텐데 색깔론 공세를 한 거라고 봅니다. 알면서 그냥 한번 속된 말로 정치적인 공세를 편 것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경기 동부연합에 조사하면 저는 바로 다 나오는 건데.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거기까지는 저는 의미 있는 폭로라고 봐요. 김미 의원하고 친하게 지냈고 예. 또 어떤 시민 운동 같은 거 할 때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된 부분 예. 이거를 발견해서 폭로한 거니까 그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예. 거기까지는 사실이니까 일단 판사가 인정한 사실이니까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다만 지금 우리 박 실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직접 단정할 수는 없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짧게. 예. 그게 무슨 정보값이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값이 성남시장에서 없어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하면은 다 알잖아요, 솔직히. 예. 그 지역에서 김미희랑 게다가 운동까지 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운동까지 했으면 김미희랑 김현지가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물론 적시됐으니까 사실일 거고 저도 당연히 알 거라고 보는데 그게 무슨 정보값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아니 그 그게 모르겠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김미 의원하고 저 이재명 시장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연합이라든가 예. 그 합종연행 같은 걸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온 거죠. 근데 뭐냐 만약 이것이 연결이 되지. 그렇다면은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신상진 시장도 주사파가 되는 거죠. 뭐가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네. 사실은 어쨌든 김현지 국민의힘의 부속실장은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21세기라는 단체에 있었고 거기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박원석 의원과도 이제 그때 알던 예. 아마 후배들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다 알고 지냈다 부분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주 하나의 단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단정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신상진 시장하고는 그냥 업무 알겠어요. 관계였다 나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어쨌든 그 얘기를 박정훈 의원이 어제 낮에 폭로해서 어제 폭로를 해서 그렇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 그러니까, 김우영 네. 의원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박정훈 의원 주장인데 박정훈 의원 어쨌든 뭐 주장이고. 연결을 해보면 이야기는 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왜 유독 9월 초에 일어난 예. 두 사람 간의 관계 일을 예. 공론화를 시켰느냐 어저께 왜 굳이 그것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왜? 김현지 실장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네, 박정훈 의원의 네. 주장과 그렇지 않고서야 이 문제를 왜 굳이 어저께 제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광고 듣고요. 3부에서는 백혜룡 경정 이문정 검사장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자,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뉴스 투머치 토커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혜룡 씨, 백혜룡 경정인가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경 합동으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요거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동안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을 특정해가지고 엄정 수사해라. 그리고 최초의 이 의혹 제기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뭐 권고, 뭐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무슨 배경에서 사실 대통령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는 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무슨 배경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들어간 발을 담궜는지 그게 지시든 권고든지 간에 세 분 또 각자 취재하신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누구부터 하실까요? 정리를 잘하는 우리 김주일 평론가 한번 하시죠.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대통령이 왜 이거를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뭐 이제 해석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나와요. 하나는 이게 어쨌든 국민적인 의혹이고 이게 지금 앞단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 형사과장일 때 그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시토를 하기는 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프리패스로 통과시켜줬다. 그리고 택시까지 잡아줬다라고 해서 그들을 하려고 수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 일단은 관세청과는 무관하게 72kg가 4kg인가를 해서 필로폰으로는 역대 두 번째 240만 명이 투약하는 2,200억 원어치를 단일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로 해서 그때 윤희건 경찰청장이 잘했다 막 칭찬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좀 잘한 일이. 거기에서 이제 외압 의혹이 나온 게 그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거를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게 백혜룡의 주장인데 김찬수는 나는 용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관세청 직원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서울청에 있는 뭐 생활안전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하고 그리고 관세청 부분은 좀 빼라라고 이렇게 브리핑해서 이렇게 압력이 오고 뭐 이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백혜룡은 그래서 이게 경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대통령실부터 해서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지금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백혜룡의 주장이고 이쪽의 얘기는 관세청의 직원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건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진행을 했다. 예를 들면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이렇게 실토를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를 통과시켜줬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일날 그 중에 몇 명은 근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확인이 된 거냐라고 해서 이거 무리한 수사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자제시킨 거다. 이제 요게 앞단에 있었던 예, 예. 일이고 예. 이게 근데 꽤 됐잖아요 지금. 특히 이게 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마약 장사까지 하는 거냐 막 이런 이제 막 루머까지 막 일파만파만 이제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속도가 안 나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판단을 하고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빠르게 해소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꽤 크게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으니 네. 그런 것까지 정무적으로 고려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고 제가 좀 예전에 요거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좀 수사가 그때 남부지검 이거 영장은 남부지검에서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나 이쪽에서 좀 조사를 취재를 해본 바로는 백혜룡 경정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엄청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주기가 힘든 내용까지 다 해줘가지고 이거는 승진 욕심에 너무 무리한다라고 해서 남부지검에서는 이거 영장 이거 이렇게까지 못 내준다라고 해서 몇 개 반려를 하거나 잘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김건희 외압까지 나오니까 남부지검은 완전 펄쩍 뛴 거예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너무 무리하게 영장을 쳐가지고 우리는 한 건데 억울해 죽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최근에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든 거의 검찰이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나의 수사를 막았다라는 약간 확인되기 어려운 내용까지 지금 백혜룡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여기를 왜 들어간 여기 직접 발을 담은 배경이 뭐냐? 진짜 그게 그냥 궁금한 거죠, 난.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약간 후자 쪽을 보는데 전자는 동부지검에 구성된 합동수사팀, 검경 합동수사팀인데 예. 이게 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인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백혜룡 경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총장, 당시 인천지검장까지 다 해서 이걸 빼려고 했다. 이 결과적으로 어쨌든 수사 진척 사항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건 맞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뭐 김건희 씨와 모친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진척 사항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전자고 후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별로 나오는 게 없고 많은 분들은 검찰이 이걸 덮고 있다라는 의혹을 또 가지고 있어요. 지지층 중에 좀 민주당 지지층 중에 많은 분들이 백혜룡 경장의 스피커가 거기에 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그럼 너희들이 해봐 직접. 사실 이 부분이 검찰의 지나친 악마화가 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모르죠 맡고 있는지.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없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있잖아요. 열심히 수사했다. 수사팀은 처음에 본인도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신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맡겼더니 밖에서는 검찰이 악무 너희들이 말수사 덮고 있지. 막말로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아서 다 덮고 있지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스피커 두 명이 이문정 백혜룡이에요. 근데 딱 해서 보니 이문정 검사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 백혜룡 경정은 아직 수사팀 합류는 안 되는데 밖에서 거기는 나쁜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들어가서 거기다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말을 못하죠. 이문정 검사장이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오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뭐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지시까지 하는 거는 지나친 검찰 악마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돼서 중수청 1년 내 설치하는 법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엮이는데 가장 그 스피커 두 명에게 너희들이 직접 해봐 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이 가장 큰 스피커 두 명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완전 백혜룡 경정은 동부지검 못 믿겠다. 이문정 검사 못 믿겠다. 나 수사팀 제가 끌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고. 저는 최고의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첫째 우선 이 사건은 실체 자체가 사실관계 자체에서 지금 사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안 되는 측면이 많아요. 첫째 1번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출발은 아까 말한 대로 관세청 직원 5명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사범 쪽으로부터 또 돈을 한마디로 먹고 모른 척하고 입국시켜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일부는 그날 연가를 내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이 원래 마약사범이라는 거 특히 바디패커라고 합니다. 몸에 숨겨 들어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몸에 숨겨 들어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말레이시아 출국해서 한국으로 입국하죠. 이때 어디를 신경 써야 될까요?
어디가 어느 공항이 중요할까요? 말레이시아 공항이 중요할까요? 인천. 인천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중요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예. 아마 그 여기 다 저 공항 이용해 보셔서 아실 텐데 어쨌든 입국할 때 엑스레이가 안 찍힙니다. 아 예. 그 출국할 때만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돈을 먹여야 된다면은 출국장 사람들한테 먹여야 됩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건 원래 상식이에요. 그래요? 입국장 때는 엑스레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몸 보고서 저 이상하다고 잡자내지 않는 이상 예.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입국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뇌물 사건은 이 예. 출국장 세관이나 경찰한테 터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마약사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관세청 그 직원이 나의 뇌물을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동기가 또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약 단속은 경찰, 검찰, 관세청 셋이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기관 간에 이른바 이간질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아, 나 관세청한테 돈 줬다 그러면 같이 마약 단속하는 경찰이 이거 뭐야 하고 하다 보면은 예. 이 마약사범 수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게 원래 마약세에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 마약사범의 일방적인 진술 하나만 가지고 그때 영등포경찰서 수사하다가 바로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관세청이라든가 그 관세청이 또 용산에 얘기해서 용산과 관세청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관세청이 지금 뇌물을 먹었다는 진술은 아직 일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확인한 다음에 브리핑하자.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이른바 외압의 전부인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일방적인 진술만 갖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흔히 나오는 아까 말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서 이제 우선 실체 자체가 그러니까 예. 지금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을 약간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예. 뭐 마약 수사를 했고 마약 가지고 온 건 맞죠. 백혜령 경장이 그 말레이시아인들 잡은 건 맞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돼 있냐.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혜령 경장의 주장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외압이 관세청을 했는데 외압이 있었냐. 이 외압과 연결된 게 외압의 요체가 김건희, 최은순이었냐 예. 라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평택과도 연계되면서 혹시 그러면서 관세청 직원들 잘 알아서 관세청에 부탁을 받아서 외압을 행사했냐 이건데 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조병록 경무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 분 중에 하나 경무관이었는데 이거 관세 내가 인천세관이 일했을 때 관세 직원들 아는데 아직 확인도 안 되는데 브리핑에 넣게 되면 국감 앞두고 이게 23년 일인데 국감 앞두고 관세청이 피곤해지니 좀 빼달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실제 또 백혜령 경장이 좌천된 건 맞기 때문에 예. 이놈 말 안 들어 좌천시켜. 그거는 용산에 김건희 씨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행정관이 했을 수도 있고요. 행정관도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외압이 있는지 이건 밝혀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백혜룡 경정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이 함께 공항을 열어줬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김건희가 내란 수행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지금 여기 마약 게이트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주장들은 검증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가면은 이거는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거죠 사실. 이거는 왜냐면은 입증이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위험하다. 위험하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면 짧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연루됐고 뭐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쯤 되면 황당한 소설도 저는 아주 그 공상과학 소설 수준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직 검경 수사 결과가 아직 뭐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백경정이 별도 수사팀으로 합류하는 거 이거 자체도 지금 동부지검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지켜보기를 하고요.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 어제 이제 과방위 국감장에서 노정면 의원이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 하나를 공개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정말 치사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그럼 잘못 기지 않을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한번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뭐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저 허위 학력 게재 의혹 이걸 가지고 대선 2021년 12월이죠. 그때 한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YTN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당사자 반론 듣기 위해서 이제 전화했다가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반발이 있는 그 목소리였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딱 지금
첫 번째 대중 앞에 나서서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학력을 그렇게 기재했습니다라고 사과하기 딱 2주 전 목소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예.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이 거장이잖아요. 예. 과연 초기에 이제 복수 3부작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 그리고 이제 복수는 나의 것 예.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까지 이거는 김건희판 복수 3부작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예. 녹취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이제 MBC가 스트레이트가 공개했던 맞아. 거 그거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웃어요. 웃어요. 내가야. 정권도 내가 잡아. 내가 그리고 잡아. 서울의 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실제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복수 1부작. 이게 그날 11월 15일이거든요. 2021년 11월 15일에 이렇게 12월. 요거 아. 이명수. 이명수. 그리고 방금 우리가 YTN 그거는 12월 13일에 같은 해 12월 13일 한 달 뒤에 네. 이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3부작의 완결편이 미완이었지만은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한번 나왔었지.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했던 조선일보 걔들 폐간시켜야 된다. 내란에 성공했으면은 진짜 폐간됐을 수 있어요. 조선일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사를 지금 겁박하고 압박한 것만 지금 3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가 진짜 찐 실세였고 우리가 계속 V제로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 이 사람이 이 복수 3부작이 완결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강 의원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노정면 의원이 그 이제 언론인 할 때 하고 의원 할 때 그 의원은 어떻게 보면 국내 국회에서는 무한정의 면책바 특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리고 싶죠. 일단 그런데 노동면 의원이 어제 이제 YTN 민영화, 네, 유승규한테 그렇죠. 민영화 시킨 것도 네.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사적 복수심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적 얘기. 굳이 정권이 만약에 YTN 그런 여러 가지 매각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너무 YTN이 너무 이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반 정권적 그런 발언도 보도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뭔가 이제 그렇게 언론 전체적인 뭐 본인들 생각에는 개혁 작업을 한 것이라고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본인들 생각에는.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의 요 개별적 요 허위 이력 보도 요거 하나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사적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해서 모든 정부 관련 정부 기관 뭐 자본 뭐 다 줄 세우고 검사들 줄 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갔다. 이렇게 기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둘째 이것을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럼 지금 특검이 이것을 그럼 사적 복수심이 그냥 요거 하나로 요 바로 문제의 이 전화 통화와 이 기사 하나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냥 너무나 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YTN이 매각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인간관계 그렇게 인간관계 분위기가? 연결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자라면 한번 해보고 싶겠죠. 근데 못합니다. 못하니까 제가 보니까 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한 모양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당연히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자기한테 공격적인 기사 질문하니 취재하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핵심 인사 같은 사람도 이런 질문 들어오면 기자 개인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법적 대응하겠어. 너 혼날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민주당에서 또는 그 정권에서 그래 그럼 중앙일보 한번 그 복수심 하나로 그걸로 그럼 뭐 저희가 구조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YTN 전체 매각 과정에서 당시 이제 너무 반정권적으로 가니까 이것을 어떤 그 정권 전체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 갖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우스운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궁금한 게 이건 거예요. 이제 기자분들이 반론권자는 취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그런 경험을 그걸 당해본 적 없는데 만약에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거를 그렇죠. 취재한다면 야 그거 허위다. 당신 이거 만약에 진짜 보도하면 나중에 문제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허위로 얘기를 허위 사실을 저희한테 보도한다. 그런 건데 여기 김건희 여사 대화 보세요.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치사하게? 그런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팩트라는 얘기잖아 본인이.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다 기자님은? 그럼 잘못 기재한 거 맞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기자의 주장은 팩트인데 치사하게 그런 걸 써?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허위 기사입니다라는 반론이랑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지금 기자 얘기하니까 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좋은 먹잇감을 줬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 멘트만 해가지고 기사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기자 대응이 서툴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자한테는 땡큐인 취재원이야. 지금 다 인정했잖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다 기사 쓰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건 정말 조그만 일이고 뭐 그런 거다. 뭐 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 정도 쓰기도 제가 볼 땐 대박 취재가 된 겁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언론계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당신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알겠어요. 얘기입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아니 뭐 이걸 갖고 쓰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뉴스밸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언론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김건희 씨가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뉴스밸류가 있죠. 예. 그리고 치사하게 한두 개가 아니라 당시 밝혀지는 건 한 15개 이상이 허위 경력입니다. 그냥 삼성백화점 로비에 전시한 그림을 삼성미술관에 전시했다고 뻥을 치고 회사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볼 수 있었던 건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나온 녹취는 예를 들어 이명수 기자의 녹취. 어쨌든 이명수 기자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하려니까 사근사근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 물건을 갖다 줬기 때문에 아유 뭘 또 이런 걸 사근사근했죠. 그거는 뭘 주고 하려는 분에게였지만 본인에게 약간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면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네. 이 공격적 목소리는 저희가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처음 들어보죠. 사근사근 한번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네. 하고 하나 더. 이제 사론과 사회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예. 박 실장이 요거 하나 더. 재작년 6월에 대통령 부부가 프랑스 방문 당시에 대통령실의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퍼스트 덕 반려견의 의전을 요구했다. 스위트룸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전용 차량 전담 인력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하는 걸까? 사랑과 사회를 연구하셨 내가 왕위로 소이다죠. 내가 왕으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불편을 약간 밑에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직접적인 지시로 그때 영국 프랑스 같이 갔었는데 가면서 야 나 반려견 데리고 갈 거니까 반려견 전용 차량은 뭐예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반려견 전용 차량이랑 다 준비하라고 이런 지시를 했다면 예.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예전에 보니까 뭐 좀 우리 개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토리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밑에서 했다면 예. 그것도 이제 이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손바닥에 새긴 대로 내가 왕이다. 예. 네. 그래서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출장 갈 때는 개 좀 놓고 다녀라. 일하러 가는데 왜 개를 끌고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저도 휴가 보면 그럴 수도 예, 있는데. 저도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외국 가는데 왜 개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 전담 인력을 요구하면 거기에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개를 돌봐야 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좀 생각을 해봤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이러려고 외모고시 봤나? 그러니까 이러면 외모고시 보고 이랬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 문제도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예. 이 외교 부분에서 예. 그 대통령한테 작성되는 보고서를 본인도 보겠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교에 너무 개입을 많이 했어요. 예. 이런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 그래서 그거에 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외교관들이 예. 결국은 경질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자, 뉴스 투머치 걔는 됐어요.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투머치 토커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